안녕하세요. 프랑켄슈타인 제3부 네 번째 챕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빅터 프랑켄슈타인 이제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한 2개월 정도 의식을 잃은 채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자신을 간호해주는 굉장히 뭐랄까요? 무섭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이런 노파, 간병인으로 고용된 노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굉장히 차갑게 프랑켄슈타인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요. I turned with loathing from the women. 그래서 그 우먼으로부터 여자로부터 굉장히 역겨움을 느껴요. 그 utters unfeeling speech요. unfeeling이라는 것은 무관심한 마음이 없는 거죠. 무관심한 그런 말들을 내뱉는 그 여자한테서 역겨움을 느끼고요. A person who just saved on the very edge of death예요. 근데 이 말을 뱉는데 누구한테 뱉냐면 방금 살아난 사람 그리고 죽음의 그 edge 모서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무관심하게 말하는 이 간병인으로부터 역겨움을 느끼는 거죠. But I felt languid and unable to reflect on all that had passed.니까 그래서 이제 기운도 없고요. unable to reflect 생각하다 깊게 고민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The whole series of my life appeared to me as a dream이죠. 그리고 이제 깨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삶 자체가 꿈처럼 다가오게 되고요. I sometimes doubted if indeed it were all true. 자, 그리고 이제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진짜 나한테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 진짠지. For it never presented itself to my mind죠.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 절대 presented 되지 않아요. With the force of reality. 자, 현실의 어떤 힘과 함께 마음에 드러나지 않는 거. 요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막 깨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내가 꿈이야? 아니야? 요런 지금 상태죠.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그런 첫 순간인 거고요. As the images that floated before me. 자, 그리고 내 앞에 이제 이미지가 막 떠다녀요. 그리고 이게 선명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이 아닌 것 같다가 이제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고요. I grew feverish. 그리고 열병이 막 올라요. The darkness pressed around me. 그리고 그런 어둠이 마음을 누르게 되고 No one was near me. 아무도 내 옆에 없구나. Who soothed me with the gentle voice of love. 자,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제 달래주는 사람이 없죠. 사랑의 따뜻한 목소리로. No dear hand supported me. 그 어떤 손길도 나를 서포트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죠. 옆에 눈 뜨고 봤더니 간병인이라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나를 차갑게 대하고요. 물론 살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프랑켄슈타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하는 프랑켄슈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립되고 혼자인 것 같고 괴롭고 막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순간에 우리 피조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피조물 또한 이런 감정들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져서 노파만 그런 게 아니라 약을 짓는 physician이죠. Physician came and prescribed medicine. 와서 이제 약도 지어요. The old woman prepared them for me. 자, 그런 것들을 이 여자가 또 그래도 준비는 해줘요. 근데 이게 의무잖아요. 그죠? 그리고 but utter carelessness was visible in the first day. 처음에는 정말 완전한 철저한 그 carelessness죠. 뭐랄까요? 이렇게 케어 해주는 거 그게 없는 거죠. less니까 무관심한 그런 것들이 처음엔 보였고요. The expression of brutality was strongly marked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잔혹함, 냉혹함의 표현이 보이는 거예요. On the visage of the second. 그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표정이 처음에는 진짜 막 관심 없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되게 냉혹하게 나를 본다. 아, 그럼 진짜 뭐랄까요? 정말 싸늘하겠죠. Who could be interested in the fate of a murderer? 자식이 자신이죠. 그 살인자의 운명에 누가 관심을 갖겠는가? But the hangman who would gain his fee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은 없고 유일하게 그 hangman 하면 우리 교수형을 집행하던 사람이겠죠. hang 목에 거는. 돈을 버는 이 사람 말고는 누가 살인자한테 관심을 주겠는가? 그 또한 맞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의 무관심으로부터 때로는 냉혹함 이런 것까지 느끼면서 정말 이제는 피조물의 입장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반대로 치안판사 커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4챕터 시작할 때 그는 늙고 자애로운 사람으로 언행이 차분하고 온화했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커윈 판사의 이야기인데 These were my first reflections. 이런 것들 이제 요 뭐죠? 교수형 처하는 사람 말고 나한테 관심 없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의 첫 번째 성찰이었다. 하지만 but I soon learned. 근데 나는 배우게 되죠. 배우다. 죄송해요. learned 한 배우다 아니고 알게 되다. 나는 알게 되었다. That Mr. Coin had shown me. 자, 나한테 어떻게 했냐면 extreme kindness죠. 정말 엄청난 친절을 나한테 코인이 베풀었다라고 하고요. He had caused the best room in the prison. 감옥에서 가장 최고의 침대에 있는 방을 그래도 준비되게 했던 거죠. To be prepared for me. 나를 위해서. Wretched indeed was the best예요. 이 문장은 wretch가 도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the best was indeed wretched인데 이제 wretched를 앞으로 빼서 강조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요.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 이제 여기서 나온 형용사. 이제 앞에서 우리가 wretch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봐서 이제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서 시작돼서 나쁜 사람까지 온 단어이고요. 여기서 형용사로 비참한, 형편없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it was he who had provided the physicians and a nurse요. 그래서 약사랑 간호사를 이제 보내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치안판사 저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 정말 들죠. It is true he seldom came to see me. 근데 자주 오진 않아요. For 왜냐하면 although he ardently desired 정말 강렬하게 원합니다. To relieve the sufferings of every human creatures. 그 모든 인간 존재들의 생명체들의 고통이 경감되기를 정말 바라지만 이 정도면 거의 성자죠. 네. 하지만 he did not wish to be present. 근데 마주하고 싶진 않아요. 그 존재하고 싶지 않은데 그 순간이 뭐냐면 at the agonies and miserable ravings of murder예요. 정말 그 고통과 비참한 그런 헛소리, 살인자의 헛소리는 to be present, 목격하고 싶지 않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 무슨 말이지 했는데 앞부분 다시 가보니까 2달 동안 우리 프랑켄슈타인의 의식을 읽고 있으면서 자신이 윌리엄 유스틴 클라리발 살인자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모국어로 썼기 때문에 커윈 말고는 못 알아들었다라고 나온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내가 얘들을 죽게 만든 원흉이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걸 이제 살인으로 표현을 했던 것 뿐이고 내가 죽였다고 하는 이런 광기 어린 소리를 커인 씨가 듣고 싶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죠. 들을 수가 없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ravings가 있는데 이 rave를 알아두시면 요즘에도 많이 쓰는 단어
그래서 소리치다, 막 열광하다 여기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rave party 하게 되면 느낌 아시겠죠?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광란의 파티 하는 거라고. 그래서 특히 electronic dance music EDM 맞춰서 하는 이런 파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이 커인 씨는 계속 왔고요. 그리고 I was not neglected. 내가 무시되지 않는지, 소홀히 되지 않는지. 그래서 짧았지만 이렇게 간간히 와서 살펴준 커인 씨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앞에 나왔던 노파 그리고 physicians 약사 이런 사람들과 우리 커인의 행동이 상당히 대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죠. 똑같이 살인 누명을 쓴 이 미스터 프랑켄슈타인을 대함에 있어서 얘네는 너 나빠 살인했어 너 역겨 뭐 이런 표시를 하는 거고 치안판사는 그럼에도 인간의 이런 고통은 relieve 되어야 한다라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ardently desired 이런 마음으로 우리 프랑켄슈타인은 그나마 좋은 대접을 받게 해준 거죠. 그래서 저기는 여기서 ardently desire라는 단어도 다시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프랑켄슈타인도 그렇고요. 처음에 나왔던 이제 편지를 쓰던 친구도 그렇고 되게 막 뭔가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바라는 게 이 치안판사에게 있어서는 인류애적인 그런 바람인 거죠. 그리고 이런 바람이 피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좋은 열정이다. 열정이 좋고 나쁘고가 있을까 싶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끝으로 이제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괴로움에 빠져서 막 하는 얘기들 있죠. 다 죽었는데 왜 난 안 죽었지? 라고 하면서 내 친구 클라레바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막 이제 막 괴로워하다가 Death snatches away many blooming children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죽음이라는 것이 많은 피어난 어린 아이들을 와락 잡아챈다. The only hopes of their doting parents인데 doting 하게 되면 맹목적으로 탁탁탁탁 애지중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의 유일한 희망인 자라나는 아이들마저도 죽음은 낚아채 버린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그 작가 메리 셸리가 본인의 어떤 감정을 상당히 이입했던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1815년에 우리 메리 셸리가 썼던 편지인데요. My baby's dead. Will you come to see me? 라고 하면서 이 괴로워하는 마음을 쓴 편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퍼시 bysshe 셸리의 아이를 정말 많이 임신하고 잃고 이런 가정 4명으로 여기 보여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여자가 나이는 어리지만 1818년 당시 뭐 17, 18살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자신의 아이를 잃어본 이런 비극적인 마음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장도 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안타깝게 이들의 사랑이 또 오래 가지는 않죠. 이거는 이제 남편 팔스비스 셜리가 죽을 때를 이제 조각으로 나타낸 예술 작품인데요. 이렇게 삶의 전반적으로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퍼시 bysshe 죄송해요. 작가 메리 셸리였다라는 거 이 부분과 연결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마칠게요. 남은 분량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